여러분 안녕하세요. 2030 젊은 여행의 선두주자 여기트래블의 대표 박민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를 보냈고 또 걸어왔던 선배로서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희망누리를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의뢰받으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꿈이 이루어졌는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희망누리라는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저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가장 어려운 그 업계를 쭉 이렇게 뽑아왔는데 1등이 바로 여행사였습니다. 매출이 제로고요. 2년 동안에. 그래서 많은 여행사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하나 모두 큰 여행사들도 지금 인원도 감축하고, 제가 살면서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걸로 1등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늘 함께 나눌 이 가이드, 제 인생의 가이드를 더러운 내용을 가지고 또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씩씩하게 잘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사정에 고민하는 우리 후배님들 계실 거고요. 또 방황하는 후배님들 계실 거고,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후배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배님들에게 저의 걸어온 인생이 조금은 가이드가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중한 시간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낯간지럽지만 맨주먹으로 여행업을 시작해서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100억의 매출을 읽었고요. 그때 당시 직원이 24명으로 여행업계에서는 그래도 중상 정도 해당하는 여행사로 좀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주먹에서 어떻게 100억 매출을 여행사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누면서 희망을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기트래블이라는 여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여행 인솔자 가이드로 또 활동을 해왔고, 또 지금은 이제 후배들을 많이 키우면서 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트래블은 국내에서 최초로 20대 2030 젊은이들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같은 또래 사람들만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또 공동체, 함께 여행뿐만 아니라 여행을 참석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저희가 여행을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미니밴, 자동차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여행을 진행한 또 여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옵션이라든지 쇼핑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여행을 위해서 오신 손님들이 순수하게 여행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저희가 여행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여행업계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선배님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가치가 여행의 가치를 우리가 세운다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행의 흐름이 점점 패키지에서 이렇게 자유여행, 진정한 여행으로 흐름이 오면서 2018년도, 19년도 굉장히 저희 여행사가 곽광을 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20년도에 안타깝게 코로나가 터지게 돼서 저희가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여행사 중에서는 거의 1%에 해당할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또 새롭게 오픈해가지고 여기 상점, 그리고 여기 마트, 또 히어메이드 이렇게 해서 일상에서 여행할 수 있는 여가,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제품들, 또 음식들을 통해서 지금 또 많은 또 소비자분들하고 만나고 있고, 또 1년 사이에 저희가 여기 상점 같은 경우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찜이 10,000개 이상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히어메이드 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찜 10,000개를 달성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도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후배들 보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여행사도 세우시고 또 이렇게 뚝딱 또 온라인 쇼핑몰도 세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도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또 이렇게 만남을 해도 저희 100%를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모든 100%의 또 히스토리를 전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요즘 여행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저도 비행기를 못한 지 2년이 되니까 너무 답답한데, 잠깐, 아까 제가 구두로서 저희 여행을 설명해 드렸지만, 또 영상으로 여기 트래블이 어떻게 여행하는지에서 한 2분 정도 저희 홍보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잠시 마음이라도 저와 함께 좀 여행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아까 우리 회장님이 PPL 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 여행을 신청하시고 오시라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여행의 감성을 잠깐이라도 느끼면서 여러분들 일상을 좀 떠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런 이 영상은 저희 여행을 참석했던 여행자분 중에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저희 여행 팬이라고 저희가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만들어주시고 또 협업했던 그런 영상이라서 개인적으로 더 뜻깊은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15년 동안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녔던 경험이 저에게 정말 값진데요. 그럼 어떻게 제가 맨주먹에서 여행업계에서 일도 일해보지 않았던 제가 이런 여행사를 세우게 되고 또 운영하게 됐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대가 저에겐 정말 중요한 시기 같아요. 선물 같았던 20대 청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20대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저에게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죠. 제가 98학번인데 97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파산을 하셨습니다.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우세요. 자영업자분들인지. 또 근데 그때 당시에는 97년도 IMF로 금 모으기 기억나시죠? 막 금반지 돌반지 다 해서 막 나라에 바치고 금 모으고 했던 그 시기에 저희 부모님이 건물을 집을 크게 지으셨어요. 그러다가 IMF를 맞으시고 망하셨죠. 그래서 파산을 하시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좀 좋은 학교를 가고자 꿈을 꾸고 있었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선문대를 가자.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도 선문대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좀 더 다른 곳에서 경험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문대를 가서 또 열심히 하자. 사실은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선문대를 간 좀 이유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힘든 20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를 가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한 선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제가 1학년 때 신입생인데 갑자기 수업 끝나고
끝나고 저를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야, 이게 말로만 듣던 군기잡기인가? 그래서 그 선배 인상이 되게 싸납고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내내 막 긴장하면서 끝나고 이제 그 약속 장소로 갔잖아요. 저 동기 몇 명, 한 서너 명 있더라고요. 오더니 그 선배가 이런 얘기하다가, 야, 너희들 나랑 같이 이 우리나라 대학가를 바꿔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좀 현실 감각이 없으신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대학생이 되니까 이 생각하는 그릇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선배랑도 지금 굉장히 또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사진을 보면은 맨 앞에 계신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바로 그 선배님이셨습니다. 같이 그때 카푸 찬양 예배에 MT를 갔던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선배들 만나고 어려웠지만 대학교에 와서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재학생활 잘 지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성인이 되니까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이 너무 어렵고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제 이름으로 카드를 제 기억 한 6개인가 7개를 이렇게 부모님이 서류를 갖고 와서 어려우니까 이걸 같이 도와달라 해서 저도 했는데, 어쨌든 그 빚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써보지도 못한 카드 빚을 연체자가 되고 계속 8군데에서 독촉 전화를 받고 그랬던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업 강의를 듣고 있으면은 그때 핸드폰이 있었을 텐데 부재중 전화가 막 와 있어요. 그럼 보면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카드사나 이런 데서 전화가 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서로 다르지만 어려운 사정에 여러분들 많이 처했지만 사실은 빚을 진다는 거는 굉장히 또 힘든 하나의 어려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신용도 좋지 않고 또 내가 졸업해서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암울한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된 거 모든 거 내려놓고 공적인 삶을 살자. 요즘에 이번 생은 틀렸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이번 생에 뭔가를 뜻을 펼치기는 어렵구나. 대신에 내 삶을 하늘 앞에 바치면은 하늘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적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는 되게 간절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바치고 하늘 앞에 제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날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그 당시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정말 좋았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비전과 희망을 전하면서 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분히 비전과 희망을 전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두 번의 계시라고 그러면 너무 좀 과장된데 영감을 받은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처음에 저는 이제 문화적인 거를 좋아해가지고 다울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도를 해라라는 기도 가운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 활동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고 좀 사실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걸 내가 맡기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저 전도 활동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도 깜짝 놀라신 거, 아니 뭐 문화 활동하고 예배하다가 갑자기 전도 활동을 왜 해? 그래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그 당시 하담사라고 하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전도 팀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자진해서 활동을 했고 1년 사이에 한 10명 정도 했던 멤버고, 전도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카푸 문화에서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언어도 그렇고. 그래서 외부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1년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40명 정도가 와서 입회원서를 쓰고 그 신입생을 새신자를 위한 예배에 같이 쓰고, 그때 선문대학교 이런 강당이 있었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막 밑에 쓰고 했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감동을 주고 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진정 위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난 최고의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제 생활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다음 학기를 준비할 때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해라라는 또 영감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하늘 앞에 뜻을 바치고 전도 활동 열심히 해서 이제 전도도 잘할 줄 알게 되고 이제 최고의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의 심리 상태가 지금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모든 걸 걸고 갈 테니라는 상황이어서 그때도 알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다음날 와서 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너 목회를 한다더니 이렇게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만든 밥상에 무료로 초대를 하고 그들을 베풀고 잔치를 했지만 늘 마음속에 정말 이 가치가 세상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가치 있게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우리 걸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저희 선배 중에도 그런 경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래 내가 경험하고 배운 가치를 세상에 나가서 팔아보고 싶다. 이런 경험을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뭐 사업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를 세상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인정받고 제대로 팔아보고 싶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죠. 그 길을 제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팔아볼 수 있지라고 고민했는데 제가 활동하면서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중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활동했던 그런 카프 멤버들하고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 여행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행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 모아야 되니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한글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래서 문어발달이 있죠. 과외 이렇게 전단지처럼 제 연락처 이렇게 하고서 그 천안에 있는 대학교를 매일매일 돌았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붙이고 또 연락이 없고 그럼 또 다음날 가고 그렇게 거의 한 학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연락이 오고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은 천안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터미널 역 앞에 보면은 이렇게 명동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좀 레스토랑 같은 데서 정모를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행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대학 연합 여행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카프 학생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이렇게 저희가 초청을 해서 여행을 떠났고 더 놀라운 거는 저는 유럽을 한 번도 안 갔었어요. 한 번도 안 가고 대신에 유럽 경험 있는 또 친구를 섭외를 해서 같이 기획을 해서 처음에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여행이 시작이 됐고요. 아까 처음에 선물 같았던 2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정말 저는 저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제 20대 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후원도 많이 해주고 또 대학 와서도 뭐 이것저것 공부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제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렇게 낭떠러지 끝에 서 보니까 오기가 생기고 정말 내 한계를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을 지나서 보니까 그때 나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같은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삶을 살겠는가 생각했을 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의 고난이 나에게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여행을 떠나게 됐고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그 많은 자서전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봤을 때 굉장히 쉽게 성공하고 뭐 위인을 만나서 한 방에 팍 성공하고 했는데 제 인생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렵고 나한테는 이 빛이 언제 왔을까 하는 20대를 보냈습니다. 유럽에 갈 때도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가서 죽든지 성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제 친구들한테도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럽을 갔고요. 가서 정말 어려운 환경,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 많이 어렵지만
버텨냈던 이유가 이런 좀 각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에서 보면은 저 자동차를 타고 유럽을 돌았어요. 왜 저 자동차를 선택했냐면은 그때 렌탈 사이트에서 제일 싼 거를 찾았어요. 근데 저 차가 제일 저렴한 차였어요. 사실 저 차로 장거리 여행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짐을 많이 실 수도 없고요. 뭐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가운데 사진 보면은 겨울에 저 차 안에서 위험하죠. 밥을 해 먹고 쪼그려 잠도 자고 그렇게 하면서 유럽을 이제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 일화로 동유럽을 여행할 때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잘 몰랐죠. 표지판이 이렇게 눈이 쌓여서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그 길을 밤에 운전하다가 꾸벅 졸았는데 앞에 뭐가 탁 나타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탁 밟았더니 차가 뺑글뺑글 돌면서 끼익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면서 딱 내려서 봤더니 저 옆에 있는 사진 낭떠러지였어요. 동유럽에 가다 보면 국경 지역에는 이렇게 도로가 포장되지 않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자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진짜 생각을 했던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뜻을 세우고 내가 정말 여기서 죽겠다. 그 대학 시절에도 내가 하나님한테 나를 다 바치겠다, 책임져라 하듯이 나 유럽 가서 나 죽겠다, 나 성공하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말을 먹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모르는데 한국에서도 잘 못 찾아다니는데 유럽에 가서 파리도 가야 되고 뭐 로마도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휴게소에 가서 지도를 꺼냈어요. 지도를 보고 따라갔어요. 말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가다가 표지판 보다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당시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게 모든 길은 통한다는 거였어요. 물어서도 가기도 하고 휴게소를 말도 안 통하는데 파리 하면은 친절히 또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도전하고 찾으면은 모든 길은 다 통하기 마련이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차를 타고서 에펠탑을 도착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저에게는 꿈에 갔던 그런 꿈 같은 목적지인데 내 도전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 여행이라는 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좋은 데를 많이 일하면서, 그래서 제 친구들도 팔자 좋다라고 많이 하고요. 제가 SNS에 일하는 사진 보내면은 너는 일하러 간 거니, 너는 놀러 간 거니라는 핀잔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사진이 그랜드 캐년, 세계에서 가장 가봐야 될 곳 중에 손가락에 꼽는 그랜드 캐년, 가운데는 산토리니. 정말 제가 지산 천국이 있다면은 만약에 천국의 이미지를 그린다면 저는 산토리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정말 애계의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고요. 또 끝에 있는 설사는 스위스 융프라우. 정말 인간이 살지 않는, 신이 정말 살 것 같은 아름다운 또 설경을 자랑, 만년설이 있는 융프라우. 이런 대자연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정말 세상이 넓구나. 그리고 이 모두가 하늘 부모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는데 내 삶은 그러지 못했구나. 내 작은 삶에 갇혀서 이게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세상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넓은 품을 깨우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했고요. 또 뭐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것들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인도에 갔을 때의 기억에 남는 게 인도 기차는 연착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30분만 기차가 연착돼도 뉴스에 나고 난리 나죠. 오늘 KTX 1시간, 뭐 2시간 연착됐습니다 하면 기사에 나올 정도인데, 인도에서는 5시간 연착은 우스워요. 한 8시간 정도는 연착돼야 연착 좀 되는갑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저도 이제 여행을 인솔 왔는데 3시간이 지나도 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따졌죠. 아니 3시간 지났는데 우리 일정이 있는데, 근데 죄송하다 그래서 5시간, 8시간, 10시간이 된 거여서 손님들 얼굴은 막 되게 굳어지고, 저도 어떻게 될지 안주부돼서 가서 내가 정말 멱살을 잡아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 차장한테 가서 진짜 뭐 한 대 때릴 기세로 딱 가서, 아니 10시간이나 됐는데 왜 기차 안 오냐, 언제 오냐 라고 이제 막 싸워줬더니 그 차장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환하게 저한테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탁 천장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딱 봤죠. 천장에 뭐가 있냐 했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인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같이 웃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도 사람이 많이 쓰는 말인데, 모든 건 신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인샬라. 언제
택시 타고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게 그렇구나. 우리가 내 시간과 내 상식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봤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 10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마음의 큰 변화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물론 그 차장도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계기가 저한테 깨달음을 주고, 저 손님한테 가서도 손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죠. 10시간이 연착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인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손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자리를 펴고 앉더니 고수도 붙이고 카드 넣으려고 다들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경험이, 이 내 마음이 바뀌고 사람 그 마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더라. 결국은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라는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차량이 도난되는 사건도 있었고, 또 터키의 카타콤이라고 지하궁전, 그 기독교인들이 수백 년 동안 살던 그런 카타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이란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구나, 그리고 마음먹기에 따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예,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여기 트래블이라는 여행사를 또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를 지금 또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출발하는 우리 후배님들에게 몇 가지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성공의 승패는 고난의 시기에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제가 2019년도에 100억 매출을 달성한 리포트를 받으면서 얼떨떨했어요. 야, 100억? 1억도 큰 돈인데? 근데 그 순간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게 오래 잘해서가 아니라 내 20대 때 그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뻔하고 고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그 시기에 내가 잘 버텼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방황하고 고난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승리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버텨내시면은 반드시 그 미래의 그 승리의 답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거는, 나는 무한의 가치를 지닌 보물창고임을 잊지 말자. 제가 20대 때 사회 나오면서 신용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토익 토플 점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없고, 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뜻을 세우고 유럽을 가고 많은 사람들을 여행을 인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면서 나에게 가치가 무한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나는 마치 그게 없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을 해야 되고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나는 무한의 가치를 가진 보물창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배운 게, 행복은 자산의 양이 아닌 삶을 대하는 긍정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재산도 많이 읽어봤고요. 또 많이 잃어도 보고 많은 여행도 해봤는데, 돈이 많이 벌면은 행복하죠. 물론 어느 정도. 근데 엄청 많으면은 감이 없습니다. 그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다른 대표님을 만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버신 분인데 자기는 돈이 싫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싫다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말씀 많이 들을 때, 야, 행복이 자산의 양에 결정되지 않는구나. 바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는 홀짝 도박이 아닌 지금 내 꿈과 생각의 결과물이다라는 게 제가 이 40년 동안 살아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잘 될까 안 될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미래는 도박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대로 미래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빠르게 저의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부모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껏 도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런 후배님들이 되시고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후배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자서전을 작성해 가시는 우리 후배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